최근 루시드 그룹의 주가 급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판매가 갑자기 폭발했다기보다 사우디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갈 준비가 구체화되면서 기대가 한꺼번에 재점화된 흐름입니다. 전기차 주가는 기대가 붙는 순간 변동성이 커지는데요. 특히 루시드 그룹은 공장 가동과 자금, 수요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작은 신호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우디 공장 생산 확대와 운영 체계 고도화, 그리고 다음 실적에서 확인될 숫자들까지 한꺼번에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은 왜 올랐는지, 지금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앞으로 어떤 지표가 나오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되돌림이 커질지까지 핵심만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승을 만든 가장 직접적인 촉매 중 하나는 2026년 1월 21일에 공개된 로크웰 오토메이션과의 협업 소식입니다. 핵심은 사우디 공장에 팩토리톡 제조 실행 시스템 같은 제조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조립과 도장, 차체, 파워트레인 같은 주요 공정을 한 번에 묶어 실시간으로 가시화하고 통제한다는 점인데요. 시장은 이런 발표를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공장 운영이 이제 규모 있게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깔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늘릴 때 필요한 표준화와 추적, 품질 관리의 기반을 갖추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은 뉴스 한 줄에서 시작됐지만 진짜 평가는 이 체계가 비용과 수율, 생산 리드타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로 결정됩니다. 최근 1개월 안에 나온 숫자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2026년 1월 5일에 발표된 2025년 4분기 생산과 인도 실적입니다. 2025년 4분기 생산이 8,412대로 전분기 대비 116% 늘었고 인도는 5,345대로 전분기 대비 31% 증가하며 분기 기준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간으로는 생산 18,378대, 인도 15,841대였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공장이 확실히 더 잘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과 동시에 생산 증가 속도를 실제 판매인 인도가 아직 완전히 따라붙지 못했다는 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커지면 재고 부담이 생기고 재고 부담은 할인과 마진 압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간의 승부는 생산을 더 늘리느냐가 아니라 인도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려 격차를 좁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힌트는 그래비티 투어링입니다. 시작 가격이 79,900달러로 제시되면서 루시드 그룹이 기존의 고가 럭셔리 세단 중심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확장하고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대를 낮추며 수요 풀을 넓히려는 의도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런 제품 확장은 인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평균 판매 가격과 마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금리와 소비 심리, 경쟁사의 가격 정책에 민감해서 주문이 늘어도 수익성이 같이 좋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비티가 진짜 모멘텀이 되려면 주문 잔고가 얼마나 두꺼운지, 어떤 트림이 잘 팔리는지, 그리고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결국 제품 모멘텀은 차 한 대의 스펙이 아니라 판매 속도와 가격 방어력에서 평가받습니다. 이번 급등을 해석할 때 펀더멘털만큼 중요한 게 수급입니다. 루시드 그룹은 공매도 잔고가 큰 편으로 언급되는 종목이라 호재 뉴스가 나오면 숏 커버링이 겹치며 상승이 과장될 수 있고 옵션 시장에서도 콜 수요가 붙으면 주가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빠르게 치솟지만 후속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치면 되돌림도 같은 속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기 흐름을 볼 때는 뉴스 한 줄의 의미보다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되는지, 변동성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며칠 뒤에도 수요가 유지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번 상승은 사우디 생산 기대라는 큰 이야기 위에 수급 레버리지가 덧붙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이 조합은 단기 기회와 단기 위험을 동시에 키웁니다. 다음 변곡점은 2026년 2월 24일로 예고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이 여기서 확인하려는 건 멋진 비전이 아니라 숫자와 가이던스입니다. 첫째, 생산 램프업이 일회성인지 지속 가능한지입니다. 둘째, 인도가 생산을 따라붙는 속도와 계획입니다. 셋째, 할인과 프로모션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말해 수요를 만들기 위해 가격을 얼마나 양보해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총마진과 현금 소진 속도가 개선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사우디 공장의 가동률과 향후 플랫폼 확장 일정이 더 구체화되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면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생산만 늘고 인도가 기대에 못 미치면 재고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기 관점에서의 낙관 시나리오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설명됩니다. 사우디 공장에서 운영 체계를 디지털로 묶고 표준화하면 생산 품질과 수율이 좋아지고 불량과 재작업이 줄어들며 생산 리드 타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단위당 원가가 내려가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생깁니다. 동시에 그래비티 같은 라인업 확장이 인도로를 밀어올려주면 물량 확대와 손익 개선이 함께 나타나는 그림이 가능해집니다. 투자자들이 이 그림에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전기차 제조사가 단순히 판매 대수만 늘려서는 시장 신뢰를 얻기 어렵고, 원가 구조와 현금 소진 속도가 함께 좋아져야 진짜 체력이 생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기업 사이드는 사우디 생산 확대가 비용과 현금 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때 열립니다. 반대로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재고와 수요의 균형입니다. 2025년 4분기 숫자에서도 생산이 인도를 크게 앞질렀는데, 이 간격이 계속 벌어지면 회사는 차량을 쌓아두게 되고 쌓인 재고는 결국 가격을 낮추거나 프로모션을 늘리는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할인 자체가 아니라 할인이 평균 판매 가격을 흔들고, 평균 판매 가격이 흔들리면 총마진이 악화되며 총마진 악화는 현금 소진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재고가 늘면 물류와 보관, 운영비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핵심은 생산 목표를 더 높게 제시하는지보다 인도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인도가 분기마다 꾸준히 증가하는지입니다.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램프업은 기대를 주지만 동시에 수익성의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리스크는 자금 조달과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입니다. 전기차 제조사는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운영자금 부담이 큰 산업이고 흑자 전환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현금 잔고와 현금 소진 속도, 그리고 필요할 때 자금을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민감하게 봅니다. 자금 지원이나 조달이 안정적으로 보이면 하방이 막히지만, 반대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강해지면 유상증자나 전환성 자금 같은 선택지가 떠오르며 희석 우려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특히 호재에 급등하기도 하지만 자금 이슈가 나오면 급락도 빠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하방은 돈, 상방은 판매로 결정되고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주가의 감정이 급격히 바뀝니다. 정리해보면 단기와 중기를 분리해서 보는 게 가장 실용적입니다. 단기에서는 사우디 생산체계 고도와 같은 뉴스가 기대를 자극하고 공매도와 옵션 수급이 맞물리면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에서는 뉴스가 나온 뒤에 거래량, 변동성, 그리고 며칠 후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중기에서는 2026년 2월 24일 실적이 사실상 첫 번째 큰 시험대가 됩니다. 인도가 생산을 따라 붙는지, 그 과정에서 가격을 얼마나 양보하는지, 총마진이 바닥을 다지는지, 현금 소진 속도가 둔화되는지, 그리고 사우디 공장 진행이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업데이트되는지, 이 다섯 가지가 방향을 정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도 증가가 확인되고 현금 소진이 안정되면 상승 논리가 단단해지고, 생산만 늘고 인도가 밀리면 할인과 희석 우려가 고개를 들며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